안녕하세요. 이갑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3학년도 경찰대 편입 대비 언어논리 연간 OT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대가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총 모집 인원은 50명으로 발표가 났고요. 그중 25명은 현직 경찰관을 대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편입 준비할 수 있는 일반 편입 형태는 25명에 해당되고 있고요. 그리고 4월 신입파 요강이 날 때 편입파 요강을 같이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제가 상세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만,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간 학교에서 발표했던 공고문을 바탕으로 언어논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언어논리에 대한 시험 시간 그리고 문제 형태 등에 대해서도 학교에서는 입시 요강 발표할 때 4월 중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제가 학교 자료를 근거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그간 발표된 자료를 해서 제가 설명드린다는 점 참고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저는 김현 편입학원에서 연대 고대 편입 논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대 고대라는 편입 최상위권 최고 정점에 있는 학교죠. 이 학생을 대상으로 김영 편입에서 11년간 지금 합격생 그리고 수강 등등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탁월한 실적으로서 이미 증명을 하고 있고요. 언어논리니까 국어가 아니죠. 과목명이 언어논리라는 점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경찰대 편입 전형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총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서류평가입니다. 이 서류평가는 합불로만 갑니다. 그래서 합격, 불합격으로만 활용한다라고만 발표가 나 있고 점수에 반영은 되지 않습니다. 자, 2단계는 필기 시험인데 이게 핵심이죠. 영어하고 영어 객관식에 대해서는 발표가 나 있죠. 60분 40문항 하지만 언어논리에 대해서 아직까지 언급이 없습니다. 4월 중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고 60% 반영이 됩니다. 배점이 높아요. 그리고 3단계는 신체검사, 적성검사, 체력검사인데 여기서 나머지는 합불입니다만 체력 검사는 20%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4단계는 이제 면접은 뭐 개별 집단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중요한 것은 이제 영어 언어논리 총 60점 들어간다. 그리고 영어와 언어논리의 배점은 동일하다고 하니까 들어간다면 30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체력 검사 20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면접 20점 들어갑니다. 이게 여러분이 경찰대 편입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언어논리는 어떤 시험일까? 그죠? 자, 일단 주의하실 거 언어논리라고 하죠. 과목명이 언어논리입니다. 즉 국어가 아닙니다. 국어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 경찰대 신입학에 수능도 반영이 되지만 1차 시험에 국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국어란 이름으로 45문항이 나오는 과목이 있는데 이 문제를 분석을 해보니 약 50% 정도가 문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보는 시, 소설, 그리고 수필, 그리고 심지어 고전까지, 고문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이 국어입니다. 그리고 물론 나머지 50%는 이제 비문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문제로 나오는데, 지금 학교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확인해 보면 경찰대 편입학 언어논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문사회, 그리고 과학기술, 문화예술, 그래서 영역에서 출제를 하겠다. 그리고 사실적, 그리고 추론적, 비판적 사고를 평가하겠다라고 지금 발표 나 있어요. 이 말뜻은 뭐냐면 이거 비문학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비문학에 나온 흔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 논리라고 하면은 비문학 플러스 논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문학과는 논리가 조금 더 추가됩니다. 형식 논리학적인 문제가 좀 나와요. 전제와 결론 이런 것들. 자, 그 수능 비문학에서는 그런 문제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 이렇게 보시면 시, 소설, 수필, 뭐 고전, 문학, 문법 이런 문제들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문학 플러스 논리학이 좀 추가된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실제 문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실제 문제를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언어논리라는 과목명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시험은 많습니다. 자, 이런 PSAT로 알려져 있던 공직적성시험 PSAT, 행시, 외시, 그리고 국회, 입법고시라고 하죠. 이 시험들이 모두 PSAT라는 시험을 봅니다. 행, 외시는 같은 시험을 보고 있고 입법고시는 별도로 시험을 진행합니다. 자, 주관 부서가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민경채라고 알려져 있는 민간 경영자 일괄 채용시험,
요거는 5급, 7급에 모두 있습니다. 외시가 지금 가장 최초로 등장한 게 2004년입니다. 외무고시에서. 그리고 2005년에 입법고시, 행정고시에 도입이 됐었고요. 그리고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 민경채는 2011년도부터 시행을 했고 5급은 그리고 2015부터 7급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 국가직 공무원에서도 7급 시험이 2021학년도부터 2021년도부터 시험을 시행했습니다. 첫 시험을 쳤죠. 그러다 보니까 요 시험들이 모두 PSAT라는 시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타 리트 시험이나 보면은 리트에 보면요 그 법학 적성 시험 즉 로스쿨 들어갈 때 여러분 꼭 봐야 되는 시험이죠. 여기 객관식 과목이 2과목이 있는데 그것이 언어랑 추리 논증입니다. 시험 하나가 더 있죠. 논술. 이거는 객관식이 아니라서. 근데 여기서 언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또 요 언어랑 추리 논증에서 지금 여기서 말했던 피셋 언어 논리랑 비슷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결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경찰대 국어시험 1차 국어시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했었던 수능 국어에도 있죠. 수능 언어에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시험들을 우리가 검토해 보면은 언어 논리도 지금 경찰대가 발표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언어 논리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필승커리. 일단은 그 기본 이론편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논술도 마찬가지였죠. 기본 유형편이 첫 번째 배우듯이 이것도 기본 구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지만 패턴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 패턴은 아까 학교가 잠깐 흔적을 남겼었어요.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요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논리가 세부 영역 들어갔을 때 어떤 패턴이 있는가. 요거 확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2단계는 쟁점 구조. 이거는 주제편, 배경 지시, 일반 이론 내용입니다. 이것도 학교가 흔적을 남겼죠. 뭐라 그랬죠?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그리고 문화예술 이렇게 됐었죠. 인문, 사회, 과학기술, 문화예술 이렇게 4개 영역인데 쟁점 구조. 그리고 제 3단계는 기출입니다. 기출이죠. 경찰대가 첫 텐데 무슨 기출이냐? 아니죠. 아까 보셨지만 PSAT 안에, PSAT 안에 언어 논리가 들어있습니다. 과목명이 언어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 논리 시험을 추적해보면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그 언어 논리 과목들이 많았죠. 5급 언어 논리가 있었고 뭐 국회직도 있었고 그 다음에 7급 공무원도 2021년부터 들어와 있고 그죠? 그리고 민경채도 2011, 2015부터 쭉 들어와 있고 그리고 기타 비문학 시험 그리고 로스쿨 리트 시험에도 우리가 비슷한 문제 많습니다. 그 기출문제 충분히 검토할 만한 콘텐츠죠. 그리고 실전 연습 여러분이 직접 풀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5단계 파이널 이거는 시험 직전에 공부하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6단계 직접 마무리까지 하셔서 여러분은 이제 합격으로 이제 가실 수 있겠죠. 합격 글자가 보여야 되죠. 자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제 수업의 특성은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 여기 맞추겠죠. 그래서 총 6단계로 구성이 된 체계적인 커리어 진행이 됩니다. 방금 보셨던 그 대비법에 나왔던 그 커리가 6단계였습니다. 금년은 이제 3월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고 1월부터 진행을 하게 되면은 한 단계가 더 추가될 겁니다만 그 내년 얘기죠. 자 그래서 교재로 구성된 교재와 커리 하모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언어 논리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문학적 사고를 하고 오면 되는데 선택지 하나 고르는 문제죠. 그래서 공식입니다. 독해법 5단계, 키워드 분석, 5원칙, 뭐 사실적 논리 5대 5류, 추론적 논리 5대 5류 등등에 대해서 제가 만들어둔 공식대로 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출문제 당연히 이제 완벽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적으로 말합니다. 이거 언어 논리는 이제 원래 첫 해니까 언어 논리 실적 아니지만 이미 연고대라는 편입에서는 가장 최정점에 있는 대학에서 11년째 김행 편입에서는 합격생 1위라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검증이 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실까요? 모든 수업은 저자 직강이다라고 보시고 모든 문제 풀이는 공식화시켜서 여러분이 문제마다 주먹구구라고 보면 애매하긴 하겠지만 정확하게 답을 찾는 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 그죠? 그리고 유사 기출 문제들을 모두 우리가 검토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미 논술이긴 하지만 최고 대학에서 합격생으로 그 강의력을 증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커리와 강의의 하모니라고 그랬죠.
지금 눈썰미 좋은 학생들은 보셨을 텐데 언어논리 대비법 그리고 연간 커리 그리고 교재가 같을 겁니다. 레벨 1 기본 구조 이론편이죠. 레벨 2 쟁점, 레벨 3 기출, 그죠? 레벨 4 그죠? 실전, 레벨 5 파이널, 레벨 6 직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제가 교재가 구성이 될 겁니다. 물론 지금은 다 나온 건 아니고 교재는 지금 기본 구조편 교재만 나와 있습니다. 3월달 수업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재신분수 5단계 이런 겁니다. 단락별 요지를 밝히고 논리적 관계를 밝히고 재신문 전체 요지를 밝히고 재신문 간 논리적 관계를 밝히고 이런 것들은 키워드를 통해 분석하고 이런 거 습관화가 돼야 돼요. 긴 재신문 속에 언어 논리 특징 답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통 말합니다. 여러분 지식 갖고 푸는 문제 아니라고도 말을 하죠. 그러면 배경 지식이 아닌 재신문 속에서 답을 찾는 능력, 속도 전이자 속도와 정확성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재신문 속에 있는 내용을 빨리 찾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하는 것이 풀이 핵심 이렇게 보실 수 있죠. 또 하나 한번 볼까요? 키워드 분석 원칙 이런 것들인데 이거 독해력 관련된 겁니다. 자, 논제 연관성 관련된 것이 키워드고 빈출 2번 이상 나와도 키워드입니다. 강조의 흔적, 강조 수식을 받는 단어들은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 뜬금없이 나오는 정보들은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의 구조에 주의하라.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언어 논리 공부할 때 자, 4가지 학습 포인트. 자, 첫 번째 독해입니다. 자, 언어 논리는 독해력과의 싸움이다. 자, 논리는 독해력과의 싸움이다. 이유는 재시문 속에 답이 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경찰대는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발표가 안 났죠. 그러나 시중에 있는 피셋 언어 논리 시험을 보면은 독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문학과 다른 독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재시문 하나당 문제가 하나가 붙습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수능 비문학 떠올려 보시면 긴 재시문 하나에 부분 문제들이 한 서너 개가 붙어 있죠. 이거는 리트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법학 적성 시험에서 보는 리트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재시문 밑에 문제가 적으면 2개, 많으면 서너 개까지 붙습니다. 이 말뜻은 한 재시문 독해를 한 후 문제 10개를 풀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피셋에서 지향하는 언어논리 과목들은 대부분 재시문 하나당 문제 하나가 붙습니다. 시간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치 여러 탭스 시험 보면은 탭스 장문 독해가 그러한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재시문 하나당 문제 하나가 붙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한 독해와 아울러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독해력은 언어 논리의 핵심 오브 더 핵심이다라고 보세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스킬만 발달해서는 곤란할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필요한 건 뭐죠? 사실적 논리. 이건 학교가 발표한 내용이죠. 추론적 논리. 그 다음에 비판적 논리. 그리고 논리 확장. 요 4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4가지 각각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볼까요? 자, 사실적 논리 안에 가보면은 세부 영역 들어갔을 때 핵심 내용과 세부 영역 2개 나눕니다. 핵심 내용 이런 거죠. 다음 주제가 뭐냐, 논지가 뭐냐 이런 식의 질문. 세부적인 내용은 뭐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추론적 논리는 이거는 이겁니다. 사실적 논리는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라면 추론적 논리는 주어진 내용을 갖고 어떠한 케이스에 적용을 할 때 발생하는 내용들을 다룹니다. 재시문 자체가 주로 그렇게 많이 구성이 돼요. 어떤 개념이 등장하고 그 논리나 이론 개념들을 어떠한 사건, 사례에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내용이 도출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 추론적 독해는 논리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추론적 빈칸 질문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빈칸 처리한 후 빈칸에 들어가야 될 알맞은 내용은 여기서는 주로 단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로 문장이나 구절 정도의 길이가 들어가는데 요 단어 또는 문장 길이 정도의 내용들은 논리적 흐름에 대한 추론이죠. 이 흐름은 주로 앞부분은 이론 논리가 나오고 그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은요 적용 대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이론과 개념들을 적용했을 때 그 어떤 결론이 도출되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좀 더 내용으로 복잡하게 꽈가면은 적용과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추론적 빈칸과 적용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패턴 3, 4를 볼까요? 비판적 논리였죠. 자, 이 비판적 논리는 일단은 추론적 빈칸에 대응되는 평가형, 평가적 빈칸이 나옵니다. 빈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서 봤던 추론적 빈칸이 있고 평가적 빈칸이 있습니다. 빈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문제 패턴을 보셔야 됩니다. 평가적 빈칸이라는 것은 논쟁이 벌어집니다. 갑을 논쟁이 벌어질 때 이 사건은 A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 B는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갑을 다음에 을 빈칸 만들고 을의 입장은 이런 게 질문하는 게 평가적 빈칸이에요. 여기서 독특한 것은 전제와 결론, 옹호와 평가입니다. 옹호와 반박. 그래서 전제와 결론, 옹호와 반박, 평가적 빈칸 이것이 비판적 논리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논리 확장인데 조금 어려워지죠. 그래서 주로 개념을 확장시키거나 형식을 확장시키거나 합니다. 빈칸을 넣더라도 제시문 순서 자체를 꽈버립니다. 제시문 그러니까 단락 순서가 1, 2, 3, 4인데 3, 2, 1, 4 섞어놓고는 단락의 순서를 바로 잡으시오. 그리고 빈칸에 들어가야 될 알맞은 내용 이렇게 묻습니다. 어렵죠?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것이 주로 논리 확장, 즉 앞에 나왔던 사실적 추론, 사실적 논리, 추론적 논리, 평가적 논리 세 논리를 확장시켰다. 즉 응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난도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핵심 쟁점에 대한 것은 지금 학교가 발표한 것은 인문사회인데 인문이 문사철 그럽니다. 문학 역사 철학이죠. 자, 문학은 아마 나오면 문학 작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국어 영역이죠. 문학 작품이라기보다 문학 이론은 나올 수 있죠. 문학 이론편은 문학은 아니고 비문학 쪽이니까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문학이라는 단어를 빼버렸고 역사 철학이죠. 우리가 인문사회 할 때 인문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국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과학기술, 과학과 기술 조금 다른데 자 피셋에 주로 등장하는 과학은요 생물학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생물학이죠. 의학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집니다. 화학은 조금 적은 편이고요. 물리, 천문학은 좀 나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크게 보면은 지금 학교에서 발표한 것은 유형과 쟁점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4월 달에 학교가 언어 논리에 대한 예시, 문제 등 출제 패턴, 방법 등에 대한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그 발표 나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예상은 됩니다. 더 상세한 것은 발표 후 제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도 제가 주관적인 판단을 한 것은 절대 하나도 없고요. 실제 기출 문제랑 그리고 실제 경찰대에서 발표한 내용이므로 일단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참고로 해서 그리고 제가 제작한 교재를 참고로 해서 3, 4호를 준비하신 것도 충분한 준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강의실 때 뵙도록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닿으면 설명을 드릴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